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수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6분의 패널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많은 응원과 격려 또 부탁드립니다. 태풍 쏠리기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는 모든 교통편이 끊기면서 고립됐습니다. 부산도 지금 항공편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내일 모든 학교가 휴업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한반도 상륙이 예고되면서 전국이 초비상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 재해대책본부 긴급 재난 문자가 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내일 오후부터 강풍을 동반한 태풍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 그러니 피해 없도록 하자. 정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에 처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정부가 발벗고 나섰죠.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그 내용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경제 지표, 임금 문제인가 구조 문제인가, 그리고 엇박자 논란에 휩싸였던 지금 김앤장이라고 되는데 김동연 총리, 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이 오늘 국회에 나가서 아주 쿵짝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원인과 해법, 경고등 들어온 경제지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여쭤보면서 쏟아지는 대책, 그 와중에 최저임금이 문제인가 아니면 경제 구조의 문제인가. 일단 자영업자 폐업률은 1년 새에 78에서 88%로 올라섰습니다. 5인 미만 상공인 일자리 자금 15만 원으로 상향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구직 촉진수당을 준다. 이게 지금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7월 취업자가 불과 5천 명 증가 수준에 그쳤다 해서 이제 고용 쇼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 부총리는 고용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정책 수정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서울 부동산이 나날이 상승 중인데 아마 주변에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 사시는 분들. 부동산이 왜 이래?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급등 지역 올라가는 대로 공시가격을 인상한다. 그 세금 계속 올라간다 이건데요. 자, 대통령은 고용 위기 해소 불충분하다. 당신들 직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용 문제 모두 내 책임이다. 장하성 실장, 경제 정책이 효과 내는 연말부터, 그동안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연말부터는 좀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야당에서는 일제히 경제 라인 교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부는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정책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김동연 부총리와는 그런 당연히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자주 토론하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에게 감추지 않고 명확하게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대통령 모시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틀은 동일하지만 그 틀을 가지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토론을 거쳐서 우리의 정책을 선택을 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저는 김동연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매우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종별 맞춤 카드 수수료 개편과 세금 분화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 3천억 원 증가한 약 7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이 문제냐 아니면 경제 구조가 문제냐와 관계없이 일단은 우리 경제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원인과 해법을 1분 이내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진단 설명이 길어지면 아예 이건 답이 없다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명쾌한 답을 김현성 교수님부터 차례로 듣겠습니다. 지금 각자가 이 경제 분야에서 보고 있는 통계를 각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5천 개 일자리가 7월에 늘었다 작년 대비 또 있지만 작년에 고용률이 61.5%였는데 올해 61.3%다. 그럼 크게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자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좀 아전인수 해석보다는 원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문제를 얘기하는 여야 의원들이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조차도 지금 통과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당정청의 이 논의된 내용들도 결국은 의회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로 넘어간 이 안들이 어떻게 또 훼손될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가급적 마무리해 여야가 주십시오.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옥 교수님. 예, 저는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필요하지만 예. 그 자영업자의 과잉 시대에 지금 와 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얘기하더라도 그건 원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뭐 미국 전 세계가 다 예를 들면 지금 영업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저는 적어도 좀 자영업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네. 예를 들면 간물주라고 얘기하죠. 임대료 문제. 네. 그다음에 대기업 프랜차이저의 갑질 중단, 사회적 책임의 문제. 네.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는 저희 그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25.4%입니다. 이분들을 저희 그 좀 좋은 일자리에 임금 노동자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이 문제는 어느 정당이 들어오건 어느 정당이 집권을 정권이 하건 들어오건 풀리지 간에.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을 합쳐서 서로 공방할 문제는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민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초당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돼요. 야당도 맞습니다. 협조하면 박수 받죠. 예, 그래야죠. 그래야지 그럼요. 표가 여야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네, 노현희 변호사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이 상황이 뭐 야기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예.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건 조금 있으면 이제 해결될 거다. 지금 예.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건데요. 예, 이제 예. 장기 대책이 사실 필요하고 계속 정부가 바뀌면서 뭔가 좀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금방금방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사실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대기업 위주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흘러왔던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흐름이나 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방향이 뭔지를 먼저 보고 예. 그와 맞춰가지고 이 좀 취약한 점들을 찾아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국민들도 조금 인내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님의 답은? 우리 지금은 아니고요. 과거에 진짜로 그 6.25 직후에 군대에서 그 소화불량으로 배가 아프면은 이렇게 했대요. 배에다가 빨간 약 있죠? 아까진기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빨간 약 발라, 일본말로. 네. 빨간 약 발라서 빨간 약 발라줬대요. 네, 그랬어요. 네, 진짜. 그랬다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정부 대책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핵심이 뭐냐? 가뜩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이제 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율도 안 나오는 판인데. 거기도 최저소득이에요. 예. 사회 근데 이거를 볼 때 최저임금을 주는 쪽이 또 사장 그쪽이죠. 월급보다 더 많게 해주는 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뭐 약간데 뭐 카드 수수료 좀 까주고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집세 못 올리게 하고 이런 것 가지고 과연 정말로 사장 월급이 알바 월급보다 적은 이런 이 처참한 현상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제 와서 뭐 보다 구조적인 문제니까 길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소용없고요. 그럼 답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그거 아무리 배 아픈데 빨간 약 바른다고 나았습니까? 네. 김광덕 부장님. 예, 오늘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여러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종합 선물 세트를 오늘 나눠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는 옛날 우리가 많이 받고 요즘에는 별로 그게 좀 적게 유통이 되긴 합니다만은 저게 이제 당장은 여러 가지 기분 좋게 하는 건 있지만 구조적인 처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경제 위기의 원인이 뭐냐? 이거는 뭐 최저임금이냐 경제구조냐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소위 경제구조라고 하는 펀더멘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멘탈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최저임금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건데 자꾸 뭘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게 원래 성과가 안 나는 것도 문제지만 자꾸 뭐 무슨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또 뭐 이 변명하고 핑계 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또 문제다. 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엇박자 아니다. 뭐 소리가 좀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자꾸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해법은 뭐냐 하면 해법을 하게 한 사람만 만약에 사람을 교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럼 또 여러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하게 된다면 저는 새소는 세부대 그냥 같이 다 교체해서 새로운 분위기 일신을 하는데 그게 빠르면 추석 전후 좀 진짜 기다려서 연말까지 효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장하성 시장이 이야기했으니까 연말까지 기다린다면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로 갑니다. 그 오늘 대책 발표한 건 적절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책을 보니까 뭐 단기적 지원, 구조적 대응, 기타 유동성 확대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잘 나눈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는 심리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들이 불안한 게 지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나쁘다라고 하고 집값도 오른다라고 하지만은 일반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밥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밥값이 진짜 뭐 5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오르는 걸 갖다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여기서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이 버거워지면 힘들어지면 안 된다. 체감하는 그런 살리는 경제 살리기에 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들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루킹 특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스로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연장 신청 포기한 최초의 특검이라는 기록은 세웠습니다.